2020년 10월 9일 화창하고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며 집에서 가족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9세 동갑내기 제이미와 제니퍼 부부는 외동딸과 함께 달라스에 있는 오크 크리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부부는 아침 7시 33분에 애완견인 매기를 데리고 아침 산책에 나섭니다. 제니퍼가 매기의 목줄을 잡고 앞장서서 빠른 걸음으로 먼저 나갔고 제이미는 뒤에서 좀 떨어져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번의 총성이 고요한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난데없이 부부의 뒤에서 나타난 괴한이 제이미에게 7발의 총을 발사했습니다. 제이미는 머리에 3발, 몸통에 3발 그리고 사타구니에 1발의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겁을 먹고 얼어있는 제니퍼의 손을 붙잡고 결혼 반지를 빼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쏜살같이 도망갔습니다. 부부의 집에서 5집 떨어져 있는 집에 살고 있던 윌슨은 총 소리를 듣자마자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윌슨은 파란 마스크를 쓰고 왼손에 총을 들고 서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자기 총을 꺼내서 재빠르게 총알을 장전하고 밖으로 다시 뛰어나갔습니다. 범인은 니산 검정 픽업 트럭을 운전해서 현장을 빠르게 빠져나갔으며 윌슨은 겁에 질린 제니퍼를 진정시키며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 이웃들이 범인이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했지만 트럭의 번호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차 뒷창문에 하얀색의 알파벳 대문자 T 데칼이 붙어 있었다고 입을 모아 증언합니다. 그것은 텍사스 레인저스 야구팀의 심볼입니다. 길 건너편에 사는 이웃은 물론이고 주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911에 전화를 걸어 경찰과 구급차를 현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달라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오크 크리프는 중산층이 모여 살고 있는 곳으로 범죄율이 낮고 학군이 좋아서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니퍼와 제이미는 200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하루 전날에 부부의 15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며 외식을 하고 춤을 추면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이미는 1971년생으로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어메리칸 항공사에서 IT 디렉터로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부부는 딸과 강아지와 함께 오크 크리프로 이사왔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니퍼와 제이미 부부는 취미생활도 함께하고 차를 타고 근교로 여행을 자주 다녔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금술 좋은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이미에 대해서 이웃 사람들은 친절하고 순하며 재미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웃 아이들을 위해 집에 있는 수영장을 언제든지 쓸 수 있게 개방했으며 개를 산책시킬 때마다 이웃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안부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니퍼는 남편 제이미의 죽음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해 진술을 받기 위해 경찰서로 제니퍼를 데리고 갔습니다. And I just saw this person shoot and shoot. I couldn't believe. I didn't know. Why? Did you say anything to him? No, I think I was yelling no. I think he did the same thing. It just seemed quiet. That's all I remember, the shots coming toward me. And so I yelled no, and I had the dog, and I started to run, and he tackled me to the ground, and I stopped.
형사는 조사 과정의 일환으로 제니퍼의 휴대폰을 접속해서 조사해도 되는지 물었고 그녀는 기꺼이 동의하며 휴대폰을 제출했습니다. 그 후 제니퍼는 TV 방송국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남편의 살인자를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경찰에 제보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It's been horrible, devastating. I just hope that at some point maybe this person can recognize the gravity of what they've done. I'm not supposed to be widowed at 48. 제니퍼는 달라스와 피닉스에서 2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추모 답례품으로 제작된 제이미의 얼굴이 인쇄된 카드와 컵 받침 등이 꼼꼼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이미의 장례식이 끝난 후 제니퍼는 생활비를 만들기 위해 고펀드미 기부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미국에서 이슈가 된 만큼 갑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제니퍼와 딸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니퍼의 전화를 접속해서 조사한 결과 수상한 점은 거의 없었지만 그녀가 친구와 문자로 나눈 대화가 수사관의 촉을 발동시킵니다. 그 문자에는 제니퍼가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데런이라는 남자와 온라인에서 다시 만났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는 제니퍼를 몹시 그리워하며 살았으며 둘이 통화를 하는 순간 옛 감정이 살아났다고 친구에게 고백했습니다. 데런이 살고 있는 곳이 너무 멀어서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로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이 문자를 사건의 중요한 단서로 보게 된 이유는 사건 발생 7개월 전에 첫사랑과 재회해서 둘 사이에 뭔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서로 주고받은 전화나 문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그녀의 휴대폰 연락처에서 데런 로페즈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데런 로페즈는 미군에서 육군으로 복무했으며 이라크에 파병되어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의 공격으로 19명의 동료 군인들을 잃고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인 정신이 투철했던 데런은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까지 받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고 군대에서 은퇴했습니다. 데런은 테네시주 팀벌랜드에서 2만 평의 부지와 집을 소유하며 살고 있었으며 2006년에 결혼한 후 슬하에 딸 2명을 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부인과 성격 차이로 이혼해서 딸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달라스 수사관은 테네시주 당국의 도움을 받아 데런 사유지의 공중 비행 사진을 입수합니다. 검은색 니산 픽업 트럭이 마구간 앞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유리에는 목격자들이 용의자 차량의 특색으로 입을 모아 말했었던 하얀색 알파벳 T가 붙어있는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범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1000km 떨어진 시골 농장에서 그것도 아내 제니퍼의 첫사랑의 집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달라스 수사관은 신속하게 소환장을 발부받아 데런의 통신 기록과 금융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데런은 카센터에 가서 차를 점검받았습니다. 장거리를 떠나기 전에 의례적으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 헉스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그가 파란 마스크를 쓰고 돈을 찾는 모습이 가게 안에 있던 CCTV에 찍혔습니다. 데런의 휴대폰 위치가 잡혔던 기지국을 추적해서 그의 차량이 찍힌 CCTV를 분석하고 동선을 파악한 결과 그가 10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달라스로 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새벽 2시 30분쯤에 제니퍼와 제이미 집 앞에 도착한 데런은 비어있던 옆집 뒷마당에 차를 주차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아침에 개를 산책시키러 나올 때까지 무려 5시간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7시 33분 산책 나온 제이미는 갑자기 나타난 데런에게 7발의 총을 맞고 영문도 모른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데런은 살인을 저지른 후 도망가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전해서 곧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딸들에게는 이틀 동안 사냥을 갈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데런의 부지의 모습을 두 번째로 공중에서 찍었을 때 여전히 니산 검정 트럭은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었지만 뒷유리에 붙어 있었던 하얀색 T 데칼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은 경찰은 2021년 1월 11일 데런 로페즈를 제이미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데런의 차 안에서는 범행 당시 그가 쓰고 있었던 파란 마스크가 그리고 그의 집에서는 범행에 쓰였던 45 캘리버 권총이 발견되었습니다. 데런의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제니퍼의 전화기와는 너무 다르게
둘이 서로 주고받은 전화와 문자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수상하게도 사건이 발생하기 28시간 전부터 둘의 대화는 중단됐습니다. 체포된 데런은 제니퍼는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자기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니퍼가 이 사건을 공모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2020년 12월 3일에 데런에게 차에 붙어있는 하얀색 티를 떼라고 문자를 보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데런과 제니퍼는 고등학교 때 사귀기 시작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연인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지만 데런이 군인이 되고 한국에 파병 가게 되면서 둘 사이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니퍼는 제이미를 만나서 2005년에 결혼했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첫사랑 제니퍼와의 추억을 담고 살아온 데런은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데런은 용기를 내서 제니퍼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둘은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옛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서로에게 아주 빨리 뜨겁게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메일, 통화, 문자를 다 합쳐서 7개월 동안 약 14,360번의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둘은 남은 여생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2일 전인 10월 7일에 제니퍼가 데런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내 전화로 연락하면 안 돼. 당신에게 받은 문자를 모두 삭제하고 휴대폰 수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초기화할 예정이야. 제니퍼는 2021년 2월 24일에 경찰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일단 체포됐지만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들이 주고받았던 내용들은 단순히 사랑에 관한 이야기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가스라이팅과 금전 문제와 거짓말로 살인을 부추기는 내용들로 점점 더 추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이미 이름으로 7억 원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내용도 공유했습니다. 제니퍼는 데런에게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성적인 학대까지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맞아서 상처를 입은 사진들을 데런에게 증거로 보냈습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장 동료인 로브라는 사람에게만 자기가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로브의 이메일을 데런에게 알려주면서 직접 로브와 연락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데런이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로브라는 사람이 데런에게 먼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몇 년 동안 제니퍼가 남편에게 맞아서 상처난 몸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옆에서 속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제발 그녀를 지옥에서 구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데런은 제니퍼에게 왜 이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아직 어린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얼마 후 데런은 남편 제이미에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이미는 이미 제니퍼와 데런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빨리 헤어지지 않으면 제니퍼를 더 못살게 괴롭히겠다는 파렴치한 내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데런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나쁜 남편을 만나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녀를 구해서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데런은 제이미에 대해 악감정을 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로브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받은 이메일은 실제로 남편이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낸 이메일들은 모두 제니퍼가 만든 가짜 계정으로 제니퍼가 자기 컴퓨터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사가 데런에게 제니퍼가 이메일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사진도 그녀가 인터넷에 있던 사진들을 보낸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그랬을 리가 없다고 말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제니퍼는 2020년 12월에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신청하러 보험회사로 갔다가 거절당한 후 데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사가 나에게 사망보험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보험회사에 조치를 취했나 봐.
내가 아직 용의자 명단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해. 제니퍼는 바로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서 자기가 왜 용의자 명단에 아직도 올라가 있는지 뻔뻔하게 화를 내면서 따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펀드미로 기부받은 7천만 원을 찾은 후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제이미에게 제니퍼 이름으로 만든 신용카드를 보내서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현금을 벤모로 그에게 보냈던 사실도 밝혀집니다. 이러한 금전 내역을 미뤄봤을 때 제니퍼가 데런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살인을 청탁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데런 변호인 측은 그가 제이미를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제니퍼의 거짓말에 깜짝같이 속은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고 싶어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t the time, I was thinking I was the noble soldier that did my job. I did what I was trained to do. I protected people. I kept them from a monster. 그는 제니퍼가 모든 것을 꾸며서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큰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I was devastated. I took an innocent life. I took Amber's dad from her. 2023년 9월 데런 로페즈는 제이미 살인 혐의로 6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5월 제니퍼는 62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